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3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 앞으로도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어제 제가 과연 몇 명이나 색출에 성공할까? 이런 얘기들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색출 광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제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한들 누가 믿어주겠느냐 까지 얘기를 했고요. 어기구 의원이라는 사람, 충남 당진 출신이죠. 자기 명패하고 부라고 쓴 그걸 사진을 찍어서 자기 무슨 이제 지인들 단톡방에 올렸다가 그게 제명인의 마을에 올라가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인정 어쩌고 이런 식의, 그게 칭찬일까요 조롱일까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자, 그 다음에 박광훈 원내대표도 거의 그 부자가 보이도록 이렇게 사진을 찍힌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저께 그 심야 의원총회에서 이제 서른 의원하고 김종민 의원 두 사람이 난 찬성표를 던졌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 포기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글쎄 거기에 틀린 말이 없죠. 그렇게 됐고, 이상민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자타가 인정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소신을 밝혀왔던, 이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6명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일종의 커밍아웃을 한 셈이 됐죠.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이런 광풍이 몰아닥치다 보니까 이병훈 의원은 제가 부결의 표를 던진 이유는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식을 안 했으면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조호섭 의원이라는 사람은 무기명 투표라는 국회법 취지보다 당원들의 의문에 답하는 게 도리다. 자긴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소병철 의원은 부결표를 던졌지만 힘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공개하는.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부결을 우리가 꼭 당론으로 정해야 되느냐, 그건 자율투표에 맡기자 이렇게 주장했던 송갑석 최고위원, 비명계죠. 이 사람에 대한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다 합치면 한 10명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자기 찬성표 던졌다 반대표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박광훈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모두 사표를 냈는데,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정무직 당직자들은 본인이 사표를 하기 전까지 근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조정식 사무총장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그리고 17개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이 사람들한테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제 보냈습니다. 어제 보내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6일에 있죠. 그러니까 25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17개 시도당 위원장,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 이 사람들은 그냥 약간 끼어팔기로 들어간 거고, 중요한 거는 현역 의원 168명 여기에 있다고 봐야죠.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탄원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당에서는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의 뜻을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탄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대표직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거는 탄원인가요? 협박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면 행정권뿐만 아니고 사법부도 아마 큰일 날 거야. 뭐 거의 이런 식의 협박으로 보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공문에 보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보낸 탄원 방법은 땡땡 지역위원장 외 땡땡명 일동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언제 몇 명 뭐 이런 거 동의를 받겠습니까? 그냥 써놓는 거죠. 기재 후에 탄원인 명단 연명을 해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탄원서를 이제 당 조직국에 이메일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탄원서를 내는 의원들의 실명을 기재해서 서울지방법원에 보내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지금 맡게 돼 있죠.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이제 과연 그 영장 발부를 뭐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에 맡겨져 있으니까. 근데 뭐 언론마다 조금씩 이제 보도가 다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리저리 파악해 보면 뭐 그렇게 뭐 어느 쪽에서는 뭐 좌파 판사다, 좌파 인물들에 대한 영장 기각을 많이 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니다 뭐 증거인멸 부분을 엄밀하게 따져서 영장 심사를 한다. 뭐 또 이런 아주 객관적인 그 평가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좀 엇갈리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뭐 좌파다 우파다 뭐 이런 그 과거의 뭐 기각 사례, 발부 사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그냥 기억하는 것 중심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장 뭐 기각하고 발부한 사례들이.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다. 그 몇 가지를 놓고 이 사람을 다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치우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아니 김명수 대법원장이 영장전담판사로 그 인사를 한 사람 아니냐 그렇게 보면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에 따라서 물론 영장 기각이냐 발부냐가 뭐 좌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나 뭐 유창훈 판사의 경우 딱히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언론 종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목.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없죠. 없습니다. 효과. 흔히 탄원서라는 거는 재판부에 냅니다.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탄원서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 영장 기각이야말로 어찌 보면 그야말로 뭐 그저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그럼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인데 사안의 중대성은 뭐 백현동 배임, 쌍방울 대북송금 뭐 거의 국기문란 수준에 해당하죠. 이건 뭐 볼 것도 없고 중대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구속영장이 뭐 142쪽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검찰이 한 10쪽 정도를 증거인멸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의 영장전담판사 서울지방법원에는 영장전담판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원칙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의 영장전담판사가 심사를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외도 있지만 그거 연구 안 했을까요? 검찰이? 3명 중에 그래도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가장
낫겠다. 아마 그 연구 했을걸요?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8일에 청구를 한 거 아닙니까? 18일이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 그 근무 날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검찰은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높은 판사한테 아마 이걸 골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10쪽 이상, 그래서 이제 지금 증거인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죠. 아마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10쪽 이상을 증거인멸 부분에 할애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탄원서를 보내자 하는 거의 진짜 의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발로 찬성표를 던진 사람, 이 사람들을 색출하자는 얘기겠죠. 이메일로 보내온 사람, 이 사람은 일단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안 보내온 사람, 이 사람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과연 얼마나 보낼까? 글쎄, 이게 저는 의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빨리 실토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봐서 아마 친명계 의원, 그 사람들 빼놓고서는 중도파가 뭐 대략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안 보내지 않을까? 아니면 뭐 그냥 예를 들어서 비명계라도 뭐 그냥 그거 보내는 건 뭐 요식행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의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탄원서 부분은 아마 보내는 사람이 딱 저 수준이 될 겁니다. 부결 인증샷 있죠. 거기에 108명 정도가 부결 인증샷을 올렸는데 그 중에 뭐 이성만, 그 다음에 뭐 김남국, 윤미향 이 사람들 빼면 105명 정도. 그럼 한 60명 정도가 민주당 의원들 중에 168명 중에 안 보냈을 텐데, 그 부결 인증샷을 안 올렸는데, 그럼 한 60명 정도는 이 탄원서에 아마 응답을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죠? 이게 색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탄원서를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도 글쎄 너무 기계적인 논리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색출 광풍이 민주당에서 불어닥치고 있는 코미디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식의 광풍이 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우선 구속 여부가 결론이 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코미디 같은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마 이거 앞으로 상당 기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될까? 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동률이 됐더라고요. 그걸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지금 민주당이 과연 아랑곳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